한상철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빗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강직한 눈빛을 지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백반집 정의당이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한상철은 이 작은 가게를 아내 박미자와 함께 15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변호사 시절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던 그의 열정은 이제 정성 가득한 백반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그치질 않네요. 아내 박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날씨에는 손님도 뜸할 테니 오늘은 일찍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30살 남짓한 남자가 우산을 털며 들어섰어요. 한상철 씨 되십니까? 남자는 자신을 소개도 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보내신 서류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가 오른다는 내용이니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새 건물주라니요? 지금까지 이 건물은 이준호 씨가 소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강태준 회장님 소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남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서류를 꺼내본 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월세가 2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군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옛 변호사의 기질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강 회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실 텐데 남자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반집 앞에는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손님들의 차가 무차별적으로 견인되기 시작했어요. 건물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소음은 점심시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죠.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야. 한상철은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박미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괜찮아. 다만 우리가 15년 동안 일궈온 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잖아. 이웃 가게 주인들은 한상철에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때요? 이 동네 곧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한상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법이 있는 한 불의에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변호사 시절 늘 의뢰인들에게 해주던 말이에요. 한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은 오래된 서랍에서 자신의 변호사 배지를 꺼내 들었어요. 먼지를 닦아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법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법률 서적들을 꺼내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면서 먼지들이 공중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그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어요.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그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와 같은 이상을 품었던, 그러나 어쩌면 이제는 그 이상을 잊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었죠. 강태준이라. 한상철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이름이 왠지 귀에 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대학 동기였던 김정호 판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나 한상철인데 기억나나? 전화를 걸자마자 한상철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철이. 이게 몇 년 만이야. 잘 지냈나? 아직도 그 백반집 하고 있어. 김정호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아직도 그 가게를 하고 있어. 근데 좀 복잡한 일이 생겼네. 혹시 강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한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시의원 강대식의 아들 말이지. 요즘 부동산 개발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 사람 말이냐? 한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의원의 아들이라고? 정우 씨,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나? 조심해, 상철아.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강대식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특히 너희 동네가 그들의 다음 타깃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한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건물주 변경, 과도한 월세 인상, 계속되는 영업 방해, 모두 그들이 이 지역을 강제로 비우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고마워, 정우야.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는구나. 한상철은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한상철은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편집장 윤미경은 그의 오랜 지인으로 변호사 시절 함께 여러 사회 비리를 고발했던 사이였습니다. 미경 씨,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 강대식 시의원에 대한 기사를 써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들이 이 지역 상인들을 불법적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한상철이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윤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철 씨, 저도 그 소문은 들었어요. 하지만 강대식은 우리 신문사의 대주주 중 한 명이기도 해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상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다른 언론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에요. 강대식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죠. 좌절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한상철은 동네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변 상인들을 모아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그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한상철이 열정적으로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씨, 우리도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강대식과 싸우다가는 우리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한 상점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백반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한상철 씨,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신다고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이협적이었습니다. 법이 뭘 할 수 있죠?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물러나는 게 어떨까요? 한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강 사장님,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죠. 내가 비록 늙었을지 몰라도 정의는 늙지 않습니다. 강태준은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한상철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어요. 과거 변호사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되찾아 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부터 한상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변호사 시절 늘 가지고 다녔던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법률 지식과 경험이 담긴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박미자가 남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자야, 내가 변호사를 그만둔 건 은퇴해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싸울 이유가 생겼네. 우리가 함께 일궈온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권력과도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먼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모든 공식 문서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시청 민원실에서 그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철이라고 합니다. 중앙로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와 허가 내역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전직 변호사이고 그 지역 상인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모든 자료는 열람 가능한 내용이죠. 한상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겨우 일부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던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으로 그는 옛 동료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 씨, 이 서류들 좀 봐주게. 내가 보기엔 이 재개발 계획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아. 한상철이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이수진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상철 선배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민동의 서명도 조작된 것 같고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명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주민들의 증언이나 내부 문서 같은 것 말이에요. 한상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대식 시의원 밑에서 오랫동안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진호였습니다. 과거 한 소송에서 한상철이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죠.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상철은 정진호의 연락처를 알아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정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호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습니까? 한상철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진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배님,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 의원님이 알면. 알고 있네. 하지만 중앙로 재개발건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연락했어. 진호 씨, 이 재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네. 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강 의원님과 그의 아들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재개발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보려 하고 있어요. 주민동의서는 대부분 위조되었고 시청 관계자들에게는 뇌물이 오갔습니다. 한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증거가 있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진호는 잠시 주저하다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님의 비서실에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있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논의되죠. 이 정보는 한상철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백반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명의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한상철 씨, 우리는 강태준 사장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조용히 물러나시라는 마지막 경고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상철은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사장에게 전해주게.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가 한 모든 불법 행위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남자들이 사라진 후 한상철은 자신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알고 지냈던 기자 한 명을 떠올리며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김태원. 그는 비록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지만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날카로운 사회 비판 기사를 써오던 기자였습니다. 태원 씨, 오랜만입니다. 한상철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김태원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떤 제보신지요? 지금 바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원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선배님,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원이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강대식 시의원과 그의 아들 강태준의 불법 재개발 계획, 주민동의서 위조, 상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압박과 협박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형 특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대식은 권력자니까 우리가 흠집을 내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김태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강 의원 주변을 취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온라인에 올려볼게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김태원의 기사가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유력 시의원과 아들의 불법 재개발 의혹이었죠.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대식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그는 즉시 명예훼손으로 김태원과 한상철을 고소했어요. 상철 씨, 큰일 났습니다. 강 의원이 우리를 고소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상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왔어. 그날 저녁, 한상철은 정진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강 의원실에 있는 서류들, 그것들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 정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회의 때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진호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어요. 오후 3시, 중앙공원 동쪽 벤치. 한상철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진호는 정확히 3시에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작은 USB를 한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선배님. 강 의원님과 강태준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재개발 승인 과정에서 오간 뇌물 기록, 위조된 주민동의서 원본과 수정본, 모두 여기 들어있어요. 한상철은 USB를 꼭 쥐며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네. 괜찮은가? 정진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이런 불법에 더 이상 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예전에 제 가족을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한상철은 즉시 이수진과 김태원을 만나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강대식이 시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 강태준이 상인들을 협박한 내용의 녹취록, 위조된 서명들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원도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걸로 후속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다. 더 큰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상철이 가게 문을 잠그려는 순간 3명의 남자가 그를 둘러쌌어요. 한상철 씨, 강태준 사장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그 USB를 내놓으시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상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줄 것은 없네. 그리고 당신들의 사장님께 전해주게. 법이 무력하다고? 내가 증명해주지. 그 순간 한 남자가 한상철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주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둔 김태원이 현장에 나타났고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미리 경찰에 연락해두었어요. 김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이제 그들도 필사적이 되었군. 하지만 우리는 더 필사적이어야 해. 집에 돌아온 한상철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한상철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미자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있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다음 날, 한상철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대식과 강태준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의 소송 제기 소식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 유력 시의원과 그 아들을 상대로 불법 재개발, 소송 제기라는 헤드라인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김태원은 USB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상세한 후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죠. 한상철은 법원 계단을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 계단을 오르는지 그 자신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젊은 변호사였을 때의 열정과 긴장감이 다시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한상철 변호사님, 법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판사 박종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같은 법대 동문이었죠. 반대편에는 강대식과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 가득했어요. 강대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상철을 바라보았지만 강태준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었어요. 한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한 남자의 탐욕과 권력, 남용이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강대식 시의원과 그의 아들 강태준은 중앙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한상철은 USB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이메일, 녹취록, 위조된 서명들까지. 그의 주장은 완벽했습니다. 강대식 측 변호사는 즉시 반발했어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개인 이메일을 무단으로 해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상철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제보입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첫날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한상철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진호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도 없어요. 김태원이 걱정스럽게 전화로 알려왔어요. 한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대식의 짓일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실종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고 성인이니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날 밤 한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진호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새벽녘에야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상철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정진호입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강 의원 측에서 저를 찾고 있어서 당분간 모습을 감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안전하다는 것만 알려줘서 고맙네. 선배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USB에 담지 못한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강대식 의원은 이번 재개발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한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비밀 장부. 어디에 있지? 강 의원의 별장 금고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첫 당선일입니다. 1995년 6월 27일 95만 627점. 정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만 끊어야 해요. 조심하세요, 선배님. 전화가 끊긴 후 한상철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별장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될 테고 그건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 법원이 압수수색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판에서 한상철은 이 사실을 법정에 알렸어요. 재판장님, 강대식 의원의 별장에는 여러 지역의 불법 재개발 관련 자금 흐름이 기록된 장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강대식 측 변호사들은 즉시 반발했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높았기에 판사는 한상철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대식 의원의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금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한상철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상철은 홀로 법원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한상철을 잠시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상철 변호사님 맞으시죠? 저는 강대식의 옛 운전기사입니다. 장부는 별장 금고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 뒷벽 숨겨진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판사들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도 있어요. 한상철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불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상철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압수수색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강대식의 사무실 뒷벽에서 발견된 장부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강대식과 강태준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장부가 증거로 제출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강대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강태준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한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상철은 침착하게 증거를 검토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판사 박종우는 장부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대식 피고인은 지난 15년간 총 5곳의 재개발 지역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장부는 강대식 피고인과 그의 아들 강태준이 단순한 월세 인상이나 영업방해를 넘어 조직적으로 불법 재개발을 추진해온 증거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심지어 위조된 서명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강대식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정진호라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직접 증언하게 해보십시오. 판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변호인께서는 증거의 불법 취득을 주장하시지만 이미 법원은 첫 번째 증거물인 USB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자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정진호였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진호입니다. 강대식 의원의 보좌관으로 10년간 일하면서 모든 불법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진호의 등장은 재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는 강대식과 강태준의 모든 불법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고 장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강 의원은 매달 25일
시청 고위 공무원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뇌물이 오갔고 재개발 계획이 조율되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항상 상인들을 어떻게 내쫓을지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상철은 정진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강대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내가 내 밑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데. 판사는 강대식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고 법정은 다시 질서를 찾았어요. 재판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변론의 시간이었죠. 한상철은 법정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선 법정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친숙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탐욕이 어떻게 한 지역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강대식과 그의 아들 강태준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했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법이 무력하다고 믿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는 법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상철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변호사로 살면서 법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에서 그것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강대식과 강태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법을 농락했는지 우리는 모든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상철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배심원들을 바라보았어요. 배심원 여러분,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곧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배심원들은 판결을 위해 별실로 이동했고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배심원들은 불과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이 평결에 도달했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강대식과 강태준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우리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상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감동이었습니다. 판사 박종우는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강대식은 뇌물수수,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강태준은 협박,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며 피해 상인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상철이 법원을 나서는 순간 많은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한 변호사님, 승리 소감은 어떠십니까? 한상철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이 무너졌다고요? 천만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상철은 이제 단순한 은퇴한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한상철의 백반집은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손님들로 북적였고 가게 앞에는 정의의 백반집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노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내 박미자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면서도 가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 씨, 신문 보셨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강대식의 뇌물을 받았던 시청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대요.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죠. 정오가 지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앙로 상인회 회장 이명수와 상인들이 단체로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상철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고 우리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상철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감사는 용기 있게 증언해준 정진호 씨와 진실을 보도한 언론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진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정진호가 한상철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철은 반갑게 그를 안아주었어요. 자네야말로 어떻게 지냈나? 걱정 많이 했네. 정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어요. 시민단체에서 부정부패 감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잘된 일이군. 한상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경험과 용기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한상철과 박미자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박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한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재판이 끝난 후 여러 로펌에서 그에게 자문역을 제안해왔어요. 또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자야,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 하지만 내 나이에 다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한상철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박미자가 제안했어요. 그때 한상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우리 가게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면 어떨까? 변호사 자격증도 여전히 유효하니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박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백반도 먹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한상철은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놓고 법률 서적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작은 팻말도 세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임대차 문제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각종 계약 관련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한상철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젊은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지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법대생입니다. 한 변호사님의 사건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혹시 제가 여기서 선생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한상철은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젊은 법조인의 성장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네. 그렇게 한상철의 작은 백반집은 점점 더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자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상담소이며 미래의 법조인들을 위한 배움터가 된 것이죠. 몇 개월이 지난 후 지역 신문에서 한상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정에서 밥상으로 정의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는 한상철에게 물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제 명예와 존경을 모두 얻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맛있는 밥을 짓고 필요한 이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강대식과 그의 아들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한상철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진실은 하나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한상철의 백반집 정의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한상철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쳤어요. 가게 한쪽에 마련된 법률 상담소는 이제 제대로 된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 김지원이 한상철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고 때로는 법대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정의당 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예약하셨어요. 김지원이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죠. 한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진호였어요. 그는 이제 시민단체 투명사회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여러 부패 척결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진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중앙로 재개발 지역이 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제 철거 없이 원래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요. 한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군. 우리가 싸운 보람이 있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진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강대식과 강태준이 연루된 다른 지역들도 모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한상철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싸움이 단지 자신의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중 한상철은 책장에 꽂힌 오래된 법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법전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는 지난 수십 년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변호사에서 평범한 백반집 주인으로, 그리고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노인 변호사로 돌아온 자신의 여정을. 법전을 정리하시는 건가요? 박미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랜만에 꺼내보니 감회가 새롭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박미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당신이 젊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옛 의뢰인이었던 노동자 박철수가 이제는 중년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기억하십니까? 저 박철수입니다. 25해 전에 부당해고 소송을 도와주셨죠. 한상철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어요. 물론 기억하네. 어떻게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때 선생님 덕분에 복직할 수 있었고 이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었어요. 요즘 젊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상철은 감격했습니다. 그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혹시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 권리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상철은 기꺼이 수락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돕겠네. 그렇게 한상철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률 상담을 넘어 지역사회의 멘토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시민 강좌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 앞에서 부당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죠. 한 달 후 한상철은 지역 법대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법과 정의 평생의 여정이라는 주제였어요.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한상철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법이라는 것이 단지 책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여정, 변호사로서의 시작부터 백반집 주인이 되어 다시 법정에 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법조인이 된다면 결코 잊지 마십시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방패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은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상철은 빙그레 웃었어요. 나는 이미 한번 은퇴했다가 돌아왔네.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야. 내가 숨을 쉬는 한 계속될 것이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상철은 잠시 중앙로에 들러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강태준과 맞서 싸웠던 그 거리는 이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새롭게 단장된 보도블록과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상철은 오래된 서랍에서 자신의 변호사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나는 은퇴했지만 법과 정의는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한상철은 배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도 그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맛있는 백반을 만들고 필요한 이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이죠. 한상철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화와 함께 여전히 불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